내 꿈은 호텔 총지배인이었다. TV 속 멋진 모습에 반해 호텔 경영 전공 후 대학원까지 나왔고 서울 특급 호텔에 취직해 F&B 식음료팀에서 1년, 경영지원팀에서 6년을 근무했다. 꿈이었던 호텔리어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적은 임금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2006년 당시 내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다. 부모님의 형편 역시 그리 좋지가 않아 손을 벌리기 어려웠고 매달 나가는 학자금 대출과 고정적인 생활비는 하루하루 나의 숨통을 조여왔다. 투자는커녕 저축도 쉽지 않은 실정이었고 회사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에 대한 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대로라면 미래는 뻔했다. 그 즈음부터 나는 자취방에 있던 부가연동 달동네 언덕에 올라 서울 시내를 자주 내려다보았다. 내게도 밝은 미래라는 게 있을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설 곳이 있을까? 근로소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생각했고 그때 인생 첫 투자를 결심했다. 종목은 다름 아닌 주식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열정과 패기가 있었기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수년간 저축해 모은 1,000만 원을 계획도 없이 몽땅 투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신용거래와 단타가 잦아졌다. 매수와 매도가 반복될수록 우량주에서 테마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한방 투자를 위해 동전주로 이동하고 있었다. 투자를 하는 건지 도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식에 빠져들었다. 결국 반대 매매까지 다다르며 계좌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첫 투자는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났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공에 더욱 목말라 있었다. 전 재산을 투자한 주식이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대로 주저앉기엔 너무 젊고 빚이 없다는 게 무기라면 무기였다. 그때부터였다.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장 저렴한 빌라들을 찾아 기웃거렸다.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적금을 해지한 900만 원이 전부였기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그 돈으로 서울 부동산 투자처를 찾으려니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대전까지 내려가 매물을 찾았다. 그렇게 다니길 몇 달째 마침내 매물을 선정했고 4천만 원짜리 구축 빌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자본금 900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 신용대출 1,30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근로소득자였기에 신용대출이 꽤 잘 나왔는데 금리가 높아 임차인을 1,030만 원으로 맞춘 후 임차보증금으로 신용대출을 갚았다. 나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 내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달 나오는 월세 30만 원이 화수분처럼 보였고 이런 화수분을 여러 개 갖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으며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도 여러 은행에 문의했었다. 죄송하지만 이 연봉으로는 추가 대출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돈이 없으니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다음 투자를 이어가려면 자본금이 더 필요했고 시드를 더 모아야만 했다. 첫 빌라 매입 후 다음 투자를 위해 시드를 모으는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내가 아니었기에 그 사이 경매 공부에 열중했다. 첫 투자했던 빌라 매물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더 싸게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질문의 해답이 경매였고 경매만이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거라 여기며 공부에 열중했다. 그렇게 시드가 어느 정도 모이자 경매 입찰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몇 번의 입찰과 폐차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첫 낙찰을 받았다. 내 투자처는 빌라였고 수익형 월세 투자였기에 나의 부는 크게 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좋지 못해 경매 투자를 이어오며 후회한 적도 있었다. 수년간 경매 시장에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의 차익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 남들은 아파트 한 채로 시세 상승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르니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초보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법과 선택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경매 투자를 이어갈수록 나름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생겼고 매수해 놓았던 빌라들이 재개발지로 묶이게 되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수도권 재개발지 3곳을 낙찰받았고 그중 한 곳은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맛보았다.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며 내 실력과 등기는 하나둘 늘어났고 어느새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지, 상가, 빌라, 땅, 아파트까지 총 15개의 부동산을 가진 전업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젊은 20대 시절 내가 박봉이 아닌 꽤 잘나가는 대기업에 입사했다면 지금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을까? 만약 내가 소액으로 빌라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모아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라도 달랐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의 실패와 갈망들이 나를 경매법원으로 이끌었고 투자 원칙과 실력을 키워준 것이다. 개척하는 자에겐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경매 투자자로서의 성패는 결국 스스로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